그동안 잠잠하던 대구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에도 영남대 음대 관련 연쇄 감염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지역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수험생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전방위 방역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개 19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폐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도 이웃돕기 모금 액수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액은 사상 처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대구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에서도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1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11명입니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두 다리 이상 건너서 감염된 연쇄 감염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경북 예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외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다가 이제 감염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검사 다 끝났고요. 추가로 나온 확진자는 없습니다. 또 인천 연수구 확진자와 관련해 3명이 확진됐습니다. 청도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2명과 서울 강남구 노원구 확진자 관련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주에서는 경산의 한 음대 관련 확진자가 7명 더 나오는 등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흘간에 지금 지역 감염자가 16명이 발생했고요. 거기에서 1명은 대전 확진자 접촉자고 나머지 15명은 경산 음대 관련으로 인한 1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김천대 주변 PC방 관련 확진자가 2명 발생했고 포항 집을 찾은 서울 거주 직장인 1명과 해외 입국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 가운데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대구 경북에도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우리 수험생들 걱정이 많을 텐데요. 교육당국은 물론 각 지자체들도 나서서 시험장 안팎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오는 3일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입니다. 지난해는 한 교실당 28명씩 시험을 쳤지만 올해는 맨 뒤에 한 줄을 없애 2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간격이 충분하지 않아 책상 전면에는 가로 60, 세로 45cm의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손소독제와 여분의 마스크는 기본,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됐습니다. 1차 열 체크하고 열 화상 체크에서 이상 있으면 또 접촉식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2번 정도 더 체크하고 그래도 증상이 있으면 그 별도 시험실에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수능 감독관은 일찌감치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기간 학원 또는 독서실로 학생들이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소독 횟수를 늘렸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연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우려해 시험 당일 수험생 격려 행사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험장 앞에 응원, 자원봉사, 지자체 격려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데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경북도 내 수험생은 19,841명으로 이 가운데 1일 기준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12명입니다. 비교적 수험생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쇄 감염 불똥을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21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모금 목표액이 줄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역 곳곳에서 보내오는 온정의 손길이 사랑의 온도탑을 얼마나 뜨겁게 달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목표액은 84억 원.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목표액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기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목표액의 10%를 달성할 때마다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이번에 모이는 모금은 대구 시내의 복지단체 그리고 저소득층과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모금이 되어서 사용될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합쳐진다면 금년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분명히 넘을 것으로. 경북 지역 곳곳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경북의 올해 목표액은 127억 6천만 원, 지난해 대비 30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 150도를 기록했던 경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를 좀 낮췄습니다. 6억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100도 이상 벌벌 끓어서 온정으로 넘치는 우리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사랑의 온도탑.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온정의 손길이 얼어붙은 지역 사회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상주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9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폐사율은 증가하고 사료 섭취나 산란율은 줄어들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0일 밤 11시 40분쯤 영천시 금호읍의 한 소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주인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45제곱미터와 제조기계 10대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로봇 산업을 통한 스마트 산단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이동식 협동 로봇의 운용이 가능한 규제 자유특구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일대가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동하며 작업하는 산업 로봇의 경우 그동안 안전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생산 라인에 고정돼 있던 기존 형태를 벗어나 생산 운영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작업이 가능해져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발대식으로 출발하는 이동 협동 로봇 규제 자유특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구에서 실증한 이동식 협동 로봇의 표준과 안전 기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안전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특구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 주력 산업 개편과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번 규제 자유특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모범 사례가 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 로봇 운영으로 2030년까지 2조 5천억 원가량의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8천여 명, 기업 유치 창업 600여 곳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경상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2일부터 24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경유를 쓰는 화물차, 버스, 어린이 통학 차량 등으로 도로변, 버스터미널 등 주요 지점에서 매연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 등을 활용해 점검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 명령 등을 거쳐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천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1,000대를 조기 폐차했습니다. 차량 280여 대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영천시는 국도비 133억 원을 확보해 내년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 예산으로 78억 원을 확보해 경유 화물차 줄이기를 추진합니다. 대구 수성구 시지 지역과 동구 안심 지역을 연결하는 고산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선 북편 간 도로가 2일 오후 4시 개통됩니다. 대구시는 공사비 170억 원을 들여 고산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선 북편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586m의 왕복 4차로를 건설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시지와 안심으로 갈 때 경산 사거리를 경유할 필요가 없어져 통행 시간이 기존보다 12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1일 안동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안동의 산후조리원이 한 곳에 불과해 대도시 원정 출산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는 지난달 울진군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김천과 상주시가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에서 오는 15일까지 할인 행사를 엽니다. 행사 기간 동안은 마늘과 사과, 마늘소, 붕어, 진액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의성장날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006년 의성군이 개설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과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영주시가 아동 급식카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지역 내 일반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 제과점 등 아이들에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면 누구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훼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는 기존 종이식품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결식 아동의 심리적인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엑스포 솔거미술관이 내년도 운영 인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학예 보조와 운영, 환경 미화로 채용 인원은 6명입니다. 응시 자격은 학예 보조 분야에 대해서만 미술 관련 전공자로 한정하며 원서 접수는 오는 9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산시가 오는 7일부터 2주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215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지자체 추진 타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일자리 분야는 시민 휴식공간 지원, 문화 지킴이 등 20개 사업입니다. 경산시 보건소와 경산체력인증센터가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한의대 체육관 내에 들어선 경산체력인증센터는 만 13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